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는 이런 권력남용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의 확정형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거듭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구상 중이다. 아직 완전히 의견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개헌을 하려면 삼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의 권한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 특권이 문제의 한 축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것도 정치개혁의 과제다. 윤석열과 한동훈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다. 불체포 특권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개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일부 조항 수정도 불가피하다.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이 그냥 제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월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국힘당에 역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에 재판기간 받은 세비까지 전액 반납하자는 이 여당의 제안에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구속이 될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현재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한동훈이 던진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려면 헌법을 개헌해야 하는데, 이 헌법을 개헌하는 김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제왕적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역습입니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딴소리 하는 걸로 유명한 한동훈. 민주당의 역제안에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김건희가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22년도 검찰 의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은 검찰 문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정권 당시 의견서 아니냐, 그때는 왜 안 했느냐, 그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국민도 아실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민심이 어떤 것이고 정확히 어떤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께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절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했던 윤석열의 대답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은 나쁜 문서,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말하고, 민심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한동훈의 수준입니다. 왜 저렇게 이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주장을 내놓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이준석이 한동훈이 제안한 정치개혁 공약 수용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에 김건희 특검법 받으라 하면 한동훈은 절대 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겠습니까? 이준석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해도 너도 그럼 김건희 특검 찬성해봐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크다.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안 하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가 받겠다 하면 이거 누가 불리하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날 첫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민주당을 향해 공격의 칼을 세운다 해도 야 김건희 특검하자 그럼 해줄게 라고 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조중동 역시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 두 사람은 김건희 문제 절대 못 털 겁니다. 그로 인해 정권의 운명 역시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버리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북 구미 을 선거구에 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유권자들에게 윤석열의 시계가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현재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힘당 소속 6명 그리고 민주당 소속 2명이 등록을 마쳤는데 이 구미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 근무한 예비 후보자 B씨의 지인 C씨로부터 윤석열 이름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C씨가 마련한 모임에서 이 B씨를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 앞에서 C씨로부터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모임에 8명이 참석을 했고 대부분이 나중에 대통령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3명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들 모두 C씨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시계는 특수 제작한 것으로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시계를 모임에서 뿌렸다?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라고 봐야죠. 이에 민주당의 경북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엄중해야 할 대통령실에서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고 사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른 데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계기관은 해당 후보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힘은 구미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해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 지역구만의 문제일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십 년 후퇴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선거 문화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돈 뿌리는 선거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를 하려나 봅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이 계산역에서 인천시 교통연수원 방향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 지역구 사무실을 인천 지하철 계산역 인근 계산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계양 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전을 했다는 것은 다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계양을 선거구에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또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역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다. 계양을 주민들의 사랑과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살피는 것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재명 대표.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맨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낼 거라 봅니다. 적폐들이 제 아무리 꺾으려 한다 해도 부드러움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조만간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사설 경호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안전에 만전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